사람으로 치면 국과수 같은 거잖아요. 네네. 충격적인 사건들도 좀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 마리수는 1256마리였습니다.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골에 가면 보이는 통 있잖아요. 물탱크 같은. 물탱크 통. 네. 누가 던졌다던가 때린다던가. 예, 그랬을 경우에는 갈비뼈라던가 아니면 두개골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골절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강아지 키우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멍터뷰 오늘 10번째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경현입니다. 수의연구사 김하영입니다. 수의연구사 백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특히 또 이경현 수의사님께서는 국가표준 수의 법의의 검사 체계를 구축하셔서 동물학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계시고요. 실제로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인사혁진처가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까지 수상하셨다고. 네. 공무원을 하면서 상을 받는 경우도 쉽지 않죠. 네. 공무원들이라면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명예로운 상이고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이번에 제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하신 지 지금 몇 년 되셨죠? 이렇게 하면 나이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올해로 이제 22년 됐습니다. 저는 9년 차입니다. 9년 차. 6개월. 팀원이 또 늘어나고 계신 만큼 네. 또 어떤 일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먼저 소속되어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이게 어떤 곳일까요? 저희 기관 자체는 여러 가지 분야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이고 저희처럼 수의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서나 이런 거를 발급을 하는 부서도 있고요. 보통 우리는 수의사 하면은 동물병원 이게 네. 이제 많은데 법의학 수의사 이 말이 너무 생소해요. 사람으로 치면 국과수 같은 거잖아요. 네네. 이제 사람은 핸드폰도 쓰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 반응으로 다 이렇게 잡힐 수가 있는데 동물은 죽기 직전까지 어디에서 지나왔는지 그런 행적 같은 것들이 추적이 사실 안 되다 보니까 동물 사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증거물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부검을 접하시다 보면 충격적인 사건들도 좀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겪었던 것 중에 당시에 일할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네. 23년 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얼마 전이네요.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개체를 다 확인을 했는데 그 마리수는 1256마리였습니다. 대부분 반려견들이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골에 가면 보이는 통 있잖아요. 물탱크 같은. 물탱크 통 네. 그런 데다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많이 갖고 있었던 거죠? 저희도 언론을 보고 알기는 했는데 네네네. 이제 번식장에서 번식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그 강아지들을 10,000원씩 받고 처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데리고 와서 죽기까지 그냥 놔두신 걸로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생각을 드는데 그거는 그러면 결론이 났나요?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이제 법정 최고형인 3년형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판결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반려견 가족이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잖아요. 네. 근데 또 동물보호법은 또 있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네네. 저희가 아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도 어쨌든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 대하는 국민적 인식이나 경찰에서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만 해도 재물손괴죄로 이렇게 적혀져서 공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래도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네네. 네, 점차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궁금한 게 동물 부검은 처음엔 어떻게 시작되죠? 보통은 이제 경찰분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는 경우가 거의 9할 이상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주요 증거물이니 수사협조 의뢰라고 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분들이 반려묘 사체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서부터 임계를 해가지고 방사선 촬영을 먼저 진행을 해서 골격 구조라던가 이런 데 이상이 없는지를 1차적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흉곽을 열어서 목광을
열어서 뭐 두개강을 열어서 이제 뇌에는 문제가 없는지 관찰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학대당한 동물들에게서 보이는 특징들을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장소에 가기를 꺼린다든지 특정 사람을 피해서 숨는다든지 손을 들면 약간 깜짝깜짝 놀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모든 케이스가 이제 학대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다친 쪽에 다리를 잘 쓰지 않으려고 이렇게 쩔뚝 약간 이런 증상을 보인다거나 특정 다리에 이렇게 하중이 쏠리는 뭐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을 안 가려고 한다거나 그런 행동적 증상은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대 정황이 좀 발견되었을 때 일반 보호자분들이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골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엑스레이 증거 사진을 남겨놓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엑스레이를 찍고 했을 때 이게 잘못 찢어서 다친 건지 아니면 외부에 의해서 다친 건지가 좀 나오나요? 보통 동물이 의식하에서는 떨어지게 되면 짚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리 쪽에 어쨌든 골절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누가 던졌다던가 때린다던가. 예, 그랬을 경우에는 갈비뼈라던가 아니면 두개골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골절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나 처리가 될 수 있나요? 동물보호법 상에는 어쨌든 살아 있어도 동물에 대해서 위해 행위가 가해졌다면 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네네. 이미 죽은 동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밝히는 역할을 하지만 이제 그쵸. 산 동물은 사실은 동물병원에서 실제로 살아있는 동물을 진료하시는 수의사 선생님들이 저희보다 더 잘 보실 수 있거든요. 네네. 동물병원을 통해서 먼저 한번 진료 소견서를 받아보시고 거기서 이제 학대 정황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그걸 경찰에 신고하셔서 접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호자분들은 그냥 기관에 직접 신고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조금 어떤가요? 그런 경우도 좀 있나요? 경찰을 통해서 적법하게 증거 수집이 돼서 취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저희한테 의뢰하시는 경우가 제일 좋습니다. 웬만하면 다 밝혀지나요? 외력에 의한 손상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고 약물에 의한 손상도 저희도 세팅을 하고 있지만 국가수의 도움도 받고 있기 때문에 90% 이상 지금 밝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검사하면 다 나오네요. 네, 검사하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계속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고요. 100%에 가까운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상부터 독극물 이런 내상까지 검사하면 다 나오니까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법의학 수의사로서 좀 일하시면서 아무래도 힘든 점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저 있어요. 네, 말씀 어떻게 냄새가 많이 나요. 제가 아까 잠깐 들어갔었을 때 아, 느끼셨어요? 딱 그 냄새가 딱 오더라고요. 아. 평소에 맡아보지 못한 그 아, 근데 오늘은 양호한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정말 많이 부패된 사체일수록 진짜 어디에서도 냄새가 많으면. 맡아보지 못한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머리카락에 냄새가 많이 배거든요. 저는 한 번은 퇴근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아이가 킥보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도착하자마자 우리 계단으로 가자라고 킥보드를 번쩍 들고 계단으로 저를 피해서 좀 억울하셨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갔는데 아니, 저 여자는 뭐 한 여자길래 안 씻고 다니냐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또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무슨 냄새라고 생각할 텐데 또 갓 일하신 지 6개월 정도 됐으니까 이거 확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힘들다. 저는 다리 달린 곤충을 되게 무서워하는데 구더기라거나 징그럽다 약간 그런 저희는 비명을 지르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비위가 좋은 선생님이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비명을 다 지금은 안 비명을 지르셨어요? 지르면서 비명을 그냥 먼저 계속 아, 계속 진짜요?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데서 벌레가 나오고 왜냐면 걔가 약간 얼어있다가 해동되면서 다시 움직여요. 와 정말 놀랄 것 같아요. 저도 벌레를 무서워하는데 제가 집에서는 남편 보고 벌레 잡아달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치우고 하는데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법의학 수의사로 이렇게 일하시면서 내가 일을 하길 잘했다. 보람을 느낄 순간이 좀 있으실까요? 저희한테 오는 그 죽은 동물들은 어쨌거나 나쁜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걔들 대신으로 어쨌든가 제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수의법의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사실 외국에서도 그렇게 오래된 분야는 아니거든요. 음.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좀 점점 올라가면서 대두된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해야 될 것들이 아직 좀 많이 남은 분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미국에는 이제 플로리다 대학교라고 전문 석사 과정이 있을 정도로 조금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플로리다 대학교랑 업무 협약도 맺었고 같이 연구 과제도 작년부터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의법의학 센터라는 건 아직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아직 정식으로 수의법의학 센터는 설립
되지 않았고요. 올해부터 이제 설계에 들어가는데 동물보건교육실습센터라고 해가지고 그 건물에다가 이제 수의법의학센터의 기반이 되는 조직을 지금 신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냄새도 나고 뭐 벌레도 많고 진짜 여러 가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개인적인 목표가 좀 있으실까요? 개인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제가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고 싶은 그런 꿈이 됐다는 게 그냥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저는 딱 가시적인 목표가 있는데요. 네. 네, 제 중기 목표고요. 네. 제 장기 목표. 사회생활 정말 잘하시네요. 네. 지금 연구관님이 일구시니 법의학이 좀 더 좀 보편화되고 약간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제가 어떻게 좀 큰 주춧돌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게 제 장기 목표입니다. 이거 안 여쭤봤으면 몰랐겠어요. 시작은 사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억울한 동물의 죽음을 밝히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억울하게 죽은 동물들에겐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억울함이 남지 않게 도와주시는 우리 모든 수의 연구가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